저는 여기 경제학원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게 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님들께 제가 통합과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한 5년 차 강의하고 있고요. 원래는 송파에서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장학에서 10년 있었고 현재도 송파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고1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좀 특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학원은 과학 강사 한 명이 나갔죠. 그다음에 통합과학이라는 게 물화생지 특히 그 강일고등학교는 과학 중점이라 과학쌤이 4분이 와요. 그럼 과학쌤이 4분이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혼자 하죠? 말이 안 되죠. 네. 저희가 아마 여기 금방 통틀어서 유일하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강의하는 유일한 학원일 거예요. 저는 물리가 부전공이고 화학이 전공이고 경력이 20년이고요. 김슬기 쌤은 생명 전공이고 지학은 이 당시만 전공이 없었어요. 김슬기 쌤은 생명지학 10년 했고요.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티가 나냐면요. 중간 기말에 각각 어려운 파트가 물, 화, 생지에 다 있어요. 근데 만일에 우연히 화학생이 1학기를 버텨도 2학기 때 지구과학이랑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통합과학은 쉽다. 아니에요. 이제 통합과학은 수능 필수 과목이 됐죠. 수능의 필수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수능의 필수. 그러면 수능은 무조건 상대평가. 그래서 난이도별로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제 통합과학의 원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선사고는 앞에부터 쭉 나가요. 그냥 쭉 나가요. 그리고 강일고는 파트별로 선생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사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 때는 물리가 없어요. 그리고 1학기 중간 때는 화학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 때 물리만 봐요. 그리고 생지는 중간 기말 다 있고요. 일단 1학기 왔습니다. 그리고 강일고는 선생님 4분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 두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 과학이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선사고도 공립이고 강일고는 과학 중점이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한영이나 배지 같은 경우는 물리쌤이 없어가지고 물리 수업을 시험 안 봐요. 네, 기말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학교 수업에 대한 커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출신이에요. 제가 신암중 나와서 한영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사고에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근데 이미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리고 강일고도 신세한 거죠. 그럼 어머니 그렇게 안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고 제가 좀 조언 드리면 아마 그런 학교들은 어머님들이 좀 그룹을 짜셔가지고 팀으로 이동하시면 좋아요. 막연하게 혼자 가셔가지고 학원에서 여기 발 안 깔리나요? 이런 것보다는 어머님께서 이제 소통을 하셔가지고 5, 6명의 어머님께서 어느 학원 저희가 인원이 있는데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무조건 해드려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좀 팀을 짜서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요. 특히 선사고 강일고는 아마 학교 지원이 훌륭해요. 어머니 강일고 가서 정신을 잃지 마시고 수시에 10%만 들어가지고 그 학생부 세특이라고 하죠. 꼼꼼하게 치우면 원하는 데 가요. 무조건 서울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일고는 오히려 선사고는 분위기가 단점이지만 강일고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도 훌륭해서 특히 강일고 같은 데는
그 세특이라고 해서 어머니 학생들을 잘 채우면은 충분히 가요. 저희 애들도 보면은 세특 잘 채워서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노리지 마시고 수시로 가세요. 어차피 10%를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시면 지금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첫 파트가 중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강의고 문제 어려워요. 예. 그리고 과학의 기본 이야기 들어가요. 요게 어머니 여기 아마 올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그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위 환산이에요. 마이크로, 센치, 미리, 메가, 기가 그런 거 다 물어보고요. 예. 그런 약간 단위 환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배웠던 거예요. 화학, 주기율표, 생명, 세포, 지학, 빅뱅, 별. 이게 이제 뭐 제가 이걸 적어드린 이유가 파트별로 정확히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그냥 문구더목이 아니에요. 과학 전공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분명히 나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강일고 말씀드릴게요. 강일고는 보시면 문제가 어렵던데, 어머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아니고 한영보다는 어려워요. 네. 선생님들 실력이 보면 문제 낼 때 보면은 이 쌤이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특히 보시면 지금 생명 파트하고 지금 이제 화학 그리고 지학 물리는 그냥 어려운데 저희가 보기에는 교과 내용 위주고 왜냐하면 저희 성과에서는 물리가 물투가 나와요. 이 중력장에서 운동이 오니 물리원이 없어요. 물투에 있어요. 그래서 물투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배제도 물리는 쉬워요. 여기 특징이 뭐니 생명이랑 화학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학 같은 경우는 뭐니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워낙 소스가 많아요. 자, 그리고 선사고는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자료 연구하다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네. 24년, 23년, 22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23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문도 길고 복잡하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 맡으신 분이 2학년 다시 2학년 학생이 내려오고 그래서 2년 주기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어려울 것이다. 작년은 되게 쉬웠어요. 그냥 개념 안에 문제 하나 이렇게 아니 저희가 문제 난이도라는 게 어떠냐면요 개념 하나의 문제들은 쉬운 문제고 개념 두세 개가 엮어서 그게 새로운 유형 나오면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뭐 교과 내 교과 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복잡한 개념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어머니 딱 보면 시험지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선사랑 강일고 쌤들이 여기 타학교 과학생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건 아시죠? 어머니 선사 강일고 쌤들은 공무원이에요. 임용고시고. 어머니 한영 배제를 다 빼지잖아요. 이사 줄내가지고 그 교사 자격 남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만큼은 선사 강 명예는 선생님들은 좋은데 무슨 학교 분위기가 좀 그렇고요. 네. 선생님들은 훌륭하십니다. 여기 두 분 다. 네, 그건 제가 보장하고요. 문제 보면 알아요. 다 만드세요. 자기들. 어머니 배제를 하면 다 베껴와요. 저희 소스 다 있어요. 어디서 베껴오고. 여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직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들으면 좀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토가 뭐냐면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발전이 없다. 저희는 매년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학생들에도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 때는 아마 공통과학이었어요. 공통과학. 그리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논술이 껴져가고 그 다음 정권 때 이 전정대정에 융합과학이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 난리 났어요. 어머니 때는 과학 학기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학기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장학에서 영재고 애들 좀 하다가
처음으로 일반으로 가르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내가 문제였구나. 왜냐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이제 교과 내에 충실한 학생 만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설명도 빠르지 않고 말도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게 클리닉이에요. 저희는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제가 클리닉에 나날이 발전하고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는 그냥 학생 오면 문제 주고 문제 풀리고 숙제 검사하고 조금 문제 있으면 엄마랑 통화하고 끝이었어요. 지금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을 대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사소한 말, 행동 하나가 학생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애가 위축이 되고 큰일 나더라고요. 제가 던지는 말 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과거가 좀 부끄럽고 그리고 준비도 되게 철저하게 하게 됐어요. 그냥 학생별로 문제를 다르게 주기도 하고 학교별로는 무조건 다르게 줘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한 번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학생이 20문제를 다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 안 나와서.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옆에 애들은 막 기다리는데 계속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꿨어요. 왜냐면 모든 문제들은 다 영상을 찍어요. 제가 10분 커서. 그래서 아이들이 제 앞에서 모르면 일단 보게 해요. 그것도 모르면 서울이 설명해줘요. 단 영상 보고 풀리지 않아요.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 영상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간에 자기가 학교 줬다가 모르면 바로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10분짜리를 자르니까 금방금방 보고 과정도 찾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풀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모토가 뭐냐면 작년 말부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족보 문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족보 문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족보 같은 문제 보시잖아요. 문제지 문제. 이거는 이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만드는 문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게 저희 숙제예요. 그리고 제가 클리닉 때 보는 테스트예요. 이게 거의 똑같죠, 문제가. 보기를 계속 하고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게 도와주고 제가 여기 만든 보기 여기 문제 나오는데 요 디귿번은 제가 계속 문제를 풀고 풀다 보니까 이 정도가 가장 어렵겠다 하니까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보다 보면 확신해서요. 이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게 송파애들인데 성적을 오픈해요. 이건 크리스마스 때죠. 네, 이거. 근데 이게 이거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오픈해줘요. 그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지네끼리 막 인스타에 찍고 올리고 이러니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학생이 좀 이게 감정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어머니 아는 것도 아니에요. 뻔뻔해져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못 견디는 게 이거예요. 어머니 요 20번이 이제 족보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걸 못 견디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여기 기억리는 디귿만으로 애가 공부할까요? 어머니 애들 공부 내용을 안 봐요. 대충 보고 문제 풀죠. 못 견디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기억이 맞잖아요. 벌써 기억이 아니잖아요. 벌써 135 지워요. 애들 보면 딱 기억 아니면 135 지우고 이게 맞춤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요게 이제 만일에 한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쫙 정리해서 문제 바꿔요. 이렇게. 여기 요 문제.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요. 모르는 것이. 심지어 가서 말로 써야 돼요. 기억, 니은, 디 맞는 걸. 이걸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켜요. 애들한테. 이러면 교과서를 안 볼 수가 없어. 교과서
교과서가 너무 중요하죠.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족보고 문제집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교과서고 수능이에요. 저는 수능 자료로 교과 내용을 바꿔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거 어머니 한 문제 풀잖아요? 20문제 풀어도 나요. 저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어느 순간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지? 애들이 공부를 할까? 그냥 진짜 20문제 줘봤자 15분 만에 풀어보니 딴짓이에요. 글을 읽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기게 싫어서 제가 작년부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 아직도 매일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비는 이렇고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학교별로 특화해서 수업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전문 강사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희는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으로 오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주 2회를 해요. 그리고 저희 조교가 있어요. 저희 조교가 그냥 강사예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를 투입해서 총 3일을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다른 학원에 6시 수업이야. 그럼 3시간 4시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자료 다 있어요. 그럼 학교별로 딱 주고 저희가 정리해서 그게 이제 필요하면 점수도 매기고, 그리고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면 제가 수업 때 PPT 해줘요. 그게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클리닉을 보면요 절대 안 빠져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설날에 제가 고2가 학교 왔잖아요. 제가 설날에 고2를 배웠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필요합니다. 고1은 설날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점수 잘 되는 것도 저희는 내신 문제 안 풀려요. 수능용 풀려요. 한 문제를 풀어도 두세 가지 개념. 그냥 개념 하나의 문제 하나는 그건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어머니 습관이 돼야 돼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게 우리 금방 될 것 같죠? 수능 문제. 수능 문제 적었는데 1년 걸려요. 근데 제가 여기 가르치면 여기들은 깜짝 놀라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근데 우리 제가 대치에서 통과했지만 거기에들은 매일같이 푸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에요. 벌써 갭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 부탁인데 어머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을 가지고 강의라고 선사는 다른 학원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과학이 아니라 영수. 어머니 강의 선생님들이 다른 거 보기 이제는 영수가 할게요. 영어수가. 예, 그거는 이제 학교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뭐 정시 다 노리면은 끊임없이 작업하고 보내시고, 아니 우리 아이는 수시야. 그러면 학교 생활에 세특에 충실하신 대안 뭐가 있어요? 최저. 우리 강동구의 최저 맞추면 되게 많아요.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들어있는데 고2들이 사탕론이라고 해서 이과 이들이 나타났잖아요. 대학 가는 거 없어요. 다 깜짝 제가 저희 학교는 다 파악해봤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원래 학교하고 답이 없거든요. 어머니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1학년 때 아이 성적 보고 우리 애는 수시야. 우리 애는 1년 지난 수시를 별로 정시야. 그럼 정시를 누리시면 반드시 학원 보시고요. 수시를 누리시면 학원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그리고 약한 과목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래야 최저를 합니다. 지금 뭐 제도가 너무 바뀌니까 말이 많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1학년은 1학년 가서 충실하시고 2학년은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2학년 뭐 집중이시다 그거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마시고 그냥 2학년 올라갈 때 분명히 그때쯤에 언론이나 학교에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확정된 얘기,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학원에서 물리와 집중해서 말도 안 돼요. 못 가르쳐요. 물리가 어려워지고 화학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탑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탑론하면 지금 대학에서 지금 그 제도 걸고 있어요. 이수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연대는 이수 안 해도 받아주는 말이 많지만 연대는 가산점을 안 주고요. 가산점 안 주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어머니 재작년에 수능 만점자가 왜 연대 연대하지 마시죠.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점을 받아도 물리화보다 점이 안 높고 5점이 됐어요. 걔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연대예요. 네. 우리 선택 과목 중요하니까 1학년 때부터 충분히 대비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학교가 나쁜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준비를 잘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데 있어요. 네.
학교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학교 선생님 더 훌륭하세요. 제가 문제를 봐도 문제 내시는 거 봐도 이게 굉장히 훌륭하세요. 학교 선생님 믿고 따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희 소리 여기까지고요. 그 혹시 이제 뭐 저희 이게 퀄이지만 뭐 그냥 똑같아요. 대시 대비하고 저희 여름방학 때 저희는 상위권은 선행하고요. 그리고 중위권들은 통합과학 2를 합니다. 통합과학 2가 어떻게 공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학원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릴 거니 감사합니다. 네, 접니다. 네, 경찰관 대표입니다. 네. 사진이 더 낫나요? 제가 더 낫나요? 네, 웃음으로 떼우시는군요. 네, 어쨌든 저 경제학원 대표고요. 그다음에 강동 보습학원 학원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동구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있는데 보는 것으로 저희 학원 시스템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동 소파 교육청하고 같이 뭔가 좀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 연세수 과학학원 해서고 강동 대성학원을 했었어요. 혹시 구분단위력에 대성학원 좀 크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수학을 전체적으로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학의 힘을 고등나 대표였어요. 근데 이제 수학의 힘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경제학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국어, 과학, 사회까지 과목들이 중요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네,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한번 상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줄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되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애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좋은 시스템이 있다, 뭐 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애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지도자 어떻게 하면 아이들 뭐 상담이라든지 이 아이들 고민거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뭐 이 얘기는 조차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먼저 그냥 할게요. 예. 신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뭐 저와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꼭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서 요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386 컴퓨터를 대학교 때 레코더 작성을 위해서 생각보다 나이 많지 않습니다. 386 컴퓨터를 했는데 그 컴퓨터는 키는데 한 3분이 걸려요. 로딩하는. 그리고 이제 워드 작업을 하기 위해 한글을 끌어놨는데 한글 하는데도 그게 되는 게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하면은 디스켓을 집어넣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랩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컴퓨터도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만 바라봐도 어떠냐면 서칭 하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SNS 하면서 동시에 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네, 질문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메인 프로세스가 좋아졌죠. 그렇죠?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의 뇌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는요 어려운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건이 머릿속에 로딩이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에서 킬러문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12개 정도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로딩이 돼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앙점을 두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고력을 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386 컴퓨터에서 최신형 컴퓨터, 최신형 휴대폰으로 메인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도 경험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이걸 풀어마라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실력이 제일 많이 들 때입니다. 근데 애들은 그것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수학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요, 아까 봤던 것처럼 반포 연세 수과학학원 원장이었어요. 수학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머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진짜 강남에 처음 가서 이제 야, 뭐 강남에서 학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머님들 상담 오시면 항상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떠냐면 어머님들이 저희 애는요 1학년 과정은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 과정은 벌써 끝냈고요. 수원은 한 3번 돌렸고요. 수투 이제 한 번께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역시 강남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테스트를 봤어요. 테스트를 봤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 덕딱 치고 선행을 해서 아 그게 미분이 뭐야 라는 정도는 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력에 증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먼저 상담하러 오시면은 저희 애가 몇 번 돌았고요 그러면 아 도셨군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많은 선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가 있고요.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을 따야 되죠. 그렇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건 내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있겠죠? 수능형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논술도 있고 특별한 형태의 정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들이 지금 저희가 선사하고 강의잖아요. 그렇죠? 선사하고 강의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정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시도 다 준비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시는 힘듭니다. 선사고등학교 강의,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대학교에서는요, 선사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별로 취급해주지 않아요. 강동구에서 취급해주는 고등학교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배재, 한영, 네, 광문까지. 그 외 학교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을 따야 됩니다. 내신을 따는데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따기 위해서 무조건 내신 위주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저희 이제 시스템 말씀드리겠지만 다 필요 없고요. 선행도 필요 없고 그냥 학기 중에 말고 방학이나 여름방학 통해서 선행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위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예요. 더 얘기하자면요. 뭐 보면 뭐 어떤 학원들 보면 되게 거창한 얘기도 많잖아요. 아이들의 뭐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주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내신 잘 따게 하는 학원이에요. 목표가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이나 과제물 같은 것도 선행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사고력이 충분히 돼 있다. 그리고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더 선행을 진행할 수 있죠. 모의고사 문제나 심화 과정을 좀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아이들은요, 과제량도 그렇고 선행도. 과제량도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과제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머님들 지금 받으신 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큼 한 해 숙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풀었고요, 신기하게.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 식의 수업은 저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교육과정인데 뭐 이건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행렬이 제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정전분의 정의가 변경됐고요. 통계에서 모비율, 표본 비율이 제도입됐고요. 그다음에 공간 벡터가 제도입됐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습 때문에요. 고려 사이버대학 미래기술교육이라는 과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애들한테 도대체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위해서 그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요. 간단하게 행렬 AI에 들어가는 수식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모비율 표본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간 벡터도 AI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수학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5등급제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등급 안에 들어가면요. 1등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시에 있는 대학은 가기 힘듭니다. 선사 강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1등급이 돼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이제 좀 더 학교별로도 자세히 하겠지만 선사하고 오늘 강의를 제가 바꾼 이유가 뭐냐면
수학 문제 출제 경향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공통적으로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서술형이 더 증가를 해요. 서술형이 증가하고 내신 문제가 응용 형태의 문제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QR코드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어머님들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QR코드 지금 저희 블로그에 연결이 돼서 학교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 6년간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강일고등학교입니다. 네. 강일고등학교하고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 요즘 저기 이제 경제학원이라고 처음 이름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원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수학여행 고등관에서 경제학원 바꾸니까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전단지하고 폴더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요, 한영고등학교하고 배재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거두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주면은 주는가 보다. 그럼 저쪽에 보면 이렇게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강일고등학교하고 선산고등학교를 가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요. 주세요, 선생님,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학원에서 강일고등학교하고 선산고등학교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애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 되게 많이 그거 갖고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선산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열심히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게 계속 할게요. 강일고등학교, 선산고등학교에는 한영고등학교나 한영외고나 배재고등학교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어머님들끼리 뭉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학원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몰아서 많은 아이들이 그 학원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저희는 국어도 깔아드리고 영어도 깔아드리고 과학도 깔아드리고 수학도 깔아드리고 하면서 그 학교에 맞는 형태의 시스템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산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어머님들은요, 이렇게 뭉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다 뿔뿔이, 학원에 뿔뿔이 한 명씩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는 다릅니다. 강일고등학교, 선산고등학교 아주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네. 학교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일고등학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더 낮지만요. 네, 다른 학교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학급수 인원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되게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살피고 싶으면 보셔도 됩니다. 네, 학업 성취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도 되셨으니까, 학부모님 되셨으니까요.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요거 한 개는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뭐냐면 표준 편차가 높다라고 하면 시험이 어렵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학교 시험이 어떻다고요? 어렵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어머님들의 필수입니다. 표준 편차가 높으면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죠.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강고등학교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과목들 있죠. 국수, 영,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떤 게 표준 편차가 제일 높은가요? 네, 이제 대답하셔도 돼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제일 높죠? 영어가 어떻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또 높아요? 네, 수학이 그 다음에 높죠? 네, 수학이 높으면 그 다음에는 수학이 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은 어떤 형태의 점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강일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거예요. 과학 중점 고등학교. 이게 강일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는요 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일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1학년 때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2학년 때부터 과학 중점반이라는 반을 만듭니다. 두 반을 만들거든요. 그 반 아이들이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이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2023년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 과정 졸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 졸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서울 소재 56명이 들어갔는데 어때요? 43명 중에 29명이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6명 중에 27명이 서울권에 들어갔어요. 뭔가 좀 이해 가시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학년 때 내신도 잘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이 부분도 그쪽에 책자에 프린트에 자세히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진행들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수학 분석을 좀 먼저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고등학교하고 서산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쉬워요. 광문이나 대세나 한영이나 그런 학교들보다 쉽습니다. 네,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서술형 문제. 이거는 솔직히 전부 다 그래요. 요즘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2021년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면서 서술형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타 학교보다는 서술형 문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몇 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선생님이 바뀌어서 또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요. 근데 서술형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간단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한 25문제가 나온다고 예를 들면 거기서 3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세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됩니다. 그럼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다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교재는요, 올림퍼스 많이 써요. 네, 올림퍼스 교재를 많이 써가지고 당연히 내신 대비할 때 올림퍼스는 기본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킬러 문항 올림퍼스에 보면 난이도가 세 부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응용해가지고 킬러 문제로 해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맞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 1등급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하도 1등급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 저희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난이도 문제입니다. 중상 수준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는 내신 대비가 좀 쉬운 편입니다. 강의고등학교 이렇고요. 근데 점점점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학교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배재고등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한영고등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광문고등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 내. 그럼 우리도 좀 어렵게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교재들 안에서 내신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됐었어요. 강일고등학교가. 근데 요즘은 좀 더 창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로 서산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산고는 아시죠?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서산고등학교. 혁신고등학교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자율성을 되게 많이 줍니다. 학생회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요. 애들끼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활동, 체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혁신학교의 가장 메인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진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생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표준 편차가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제일 높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제일 어려운 과목은 어디죠? 한국사가 제일 높죠? 그죠? 한국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통합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영어죠. 네, 잘하시네요. 네. 이런 형태의 레벨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상고등학교 애들의 이 표준 편차는 일반 고등학교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용고등학교와 타 학교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손을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수 단위도 네,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예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3.62%라고 하는데요. 4년제는 저쪽에 부산에 있고요. 네, 충청도 저쪽 안에 들어가면 그때도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상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시보다는 어디에 더 투자를 하죠? 수시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정시가 왜 안 될까요? 저희가 서울 4년제 대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정시는 왜 안 될까요? 왜 재학생들은 정시보다 수시를 더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두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네, 재수생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고3 애들 6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등급이 2등급에 나왔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등급이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신을 열심히 하죠. 그냥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수시를 보는 데 있어서 최저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수능 몇 과목을 보고 몇 등급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활용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내신 성적이 나와야 그 다음이 진행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진학 과정이 있습니다. 네. 선상고하고 강의보면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나 이런 대학교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개를 별로 안 해서 그런 자료가 좀 별로 없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분석입니다. 그냥 강의고등학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유형 문제는 거의 좀 없고요. 난이도가 중상이고요. 1등급 쉬우니까 보셔요. 1등급 컷이 95점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집에 와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풀려요. 엄마 나 실수했어. 실수한 건가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시험 보면서 3분 동안 보고 풀었는데 못 푼 거죠. 근데 집에 와서 또 3분 동안 또 봤어요. 그럼 이 아이는 총 몇 분 안에 푼 거죠? 그럼 문제를 푼 게 아니죠.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또 뭐냐면 문제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뭘 하냐면 이 아이들한테 연습을 자꾸 시켜요. 애들이 평상시 때 문제를 잘 푸는 거와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상시 때 아까 저희 학원은 뭘 위주로 한다고 했죠?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시켜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저희 이제 2월달까지는 이제 윈터스쿨 형태로 진행했었잖아요. 3월달부터는 무조건 내신 대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95점이 난이도라는 건요, 네, 쉬운 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수는 18문제 3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18문제 푸는데 80점이고요.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세문학이 20점이 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서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서사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에 저희가 자료가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대성학원이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대성학원이 한 15년 전에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근데 그 대성학원을 운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쌓였던 데이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광문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광문고등학교 누구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를 한대 그럼 그 선생님 정석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데 서사고등학교 누구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는데 그럼 이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데 라는 예측이 가능한 학원입니다. 저희. 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냥 중상 유지입니다. 다른 학교보다는 타학교를 하는 게 자꾸 죄송한데 어쨌든 메인이 배제, 한영, 광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하고 비교하자면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일고등학교, 서사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수학에서 개념을 철저히 정리하고요. 기출문제는 5개년 해서 저희는 무조건 다 풉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저희 자체 교재가 나갔는데 그때 무조건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부분은 제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1월달에, 이 12월달이라면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강일고등학교 선사학교 어떤 학교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에 거 뺐는데요. 요거 하나만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오답이라는 부분을 정말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사고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온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다른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경우의 수 파트를 못해요. 그 아이의 사고력에서는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틀린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오답을 꼭 정리를 해야 그 아이가 이런 사고력을 다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답 정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되게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볼 거고요. 오답 분석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전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저희 OMR 카드도 직접 작성하게 합니다. 애들 중에서 OMR 카드 잘못 써가지고 머리 긁히면서 선생님이 밀었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내신이 그렇게 해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 관리까지 철저히 할 거고요. 수학은 시험 전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시험 전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분 연습도 하고요. 고득점 문안 이것도 진행하고요. 그다음 검토 시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되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답 분석 철저히 할 거고요. 시험을 자주 봐서 그 아이의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경지학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아시잖아요. 가게도 이제 새로 오픈을 하면 선생님 우리 고객님도 어서 오세요. 되게 친절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재학생이 아닌 어머님들은 또 보내시면 그만큼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학원에서 보내시면요. 학원 내에서 다 하고 보내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숙제 애들 잘 안 해옵니다. 요즘 애들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지하 빼고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학원 내에서 다 끝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저희는 테스트를 봅니다. 1회 테스트 보고 있고요.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을 레포터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받으셨죠? 네.
어떻게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해주시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또 되게 열심히 해서. 네. 네. 레포트를 항상 작성해서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스플래시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쪽 페이지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을 맞았고 틀렸고라는 형태를 바로 데이터화 시켰어요. 어머님들이 그것도 직접 보실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점 맞았고요, 이 아이 몇 점 맞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시간표를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시간표 그냥 미리 보여드릴까요? 정규 반영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시 20분인데 이번에 약간의 변동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3시간 반씩 월, 금 수업을 합니다. 이날 아이들 문제를 풀 거고요. 테스트도 그날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오답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부분에서 아이가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클리닉 시간을 가져요. 이 클리닉 시간은 뭐 하냐면 매일매일 테스트 보였을 때 틀린 부분 오답 있지 않습니까? 주간 테스트 봤을 때 오답 부분, 월간 테스트 봤을 때 오답 부분을 한 번 싹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네 문제 만들어서 아이가 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답 부분에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 시간을 요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월금, 화목 중에 수토도 있고,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 포함 3일인 거죠? 네, 총 3일. 시간도 보니까 네, 1부, 2부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선택할 수 있죠. 학교별로 이렇게 어느 학교는 이날만 하고 어느 이날은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서사하고 관계이 좀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깔아놓은 게 다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좀 알아두시겠어요. 그 수학에서는 반이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반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못하는 애들도 반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쉬운 교재가 좀 할 거니까요. 그 중간 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반들은 될 수 있으면 학교별로 많이 묶으려고 하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인 선생님 제가 같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반을 두 반을 같이 좀 묶으려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 내신 범위도 거의 비슷하고 출제하는 범위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예,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학교별로 묶어서요. 먼저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요일은 선택이 가능하고 선생님은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왜냐면 같은 학교로 묶을 수 있도록 하죠. 네, 선생님이 그러면 저는 지금 화학 연구를 선택하고 싶은데 다른 과목 때문에 원래는 월 금이었거든요. 네, 3월달부터는 이제 화학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선상호가 만약에 그때 아이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학교들하고 조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저희가 따라올 게 다 깔아놨어요. 까놨어도 그 날에 그 학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고요. 네, 어쨌든 반은 다 오픈해놨긴 했는데 학교별로 될 수 있어서 묶으려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안 되면은 타 학교하고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좀 배우시면 반이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 시간표는 다 고정인 거고 네. 반이 학교별로 저 타임에 맞게 다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죠. 네. 또 뭐 질문할 거 없으실까요? 근데 레벨별로 수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레벨별로 있고 그러면은 같은 학교여도 레벨도 나눠져 있고 수업 시간도 이렇게 많으면 이게 소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다
네, 방문하고 배제는 그게 좀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상위반은 다 뭉칠 거고요. 하위반 애들은 학교별로 묶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반은 학교별로 묶으려고 하고 있지. 그러면 네. 상위반은 상위반, 하위반 상관없이 반은 같은 반으로. 반이 네네네. 되고 중위반만 그 시간표가 네, 학교별로 묶을 수 있도록. 깔려 있다. 네. 네, 네. 네. 중위반 시간표는 3, 4, 5 강의라고 묶을 거다. 네, 될 수 있으면 묶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사고등학교가 많아지면 선사반이 하나 생기는 거고,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의고등학교도 많아지면 그 반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비슷하면 비슷한 학교들끼리 묶어서라도 진행을 해서 학교별 특성을 좀 채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몇 명 정도가 적당한 가능한 반이에요? 한 15명 정도가 있어요. 네, 15명 정도로 가지고 진행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니까요. 15명까지는 전부 다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 저 거꾸로 여쭤볼게요.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면은 많다고 느끼세요? 15명이 너무 많은가요? 한 10명 선이면 되세요? 어떠세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시죠?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 클리닉 시간은 네. 주말하고 주중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다 필참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인 거예요? 네, 선택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3번인데 하루 이제 잡아서 클리닉 시간을 내는 거죠. 한 번 오면 2교시, 3교시를 같이 한다는 거죠? 어떤 클리닉을. 네, 클리닉은 그냥 다 모여서요. 네. 아이들 모아서. 9시부터 9시, 아니 8시 50분까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다 먼저 끝나면은 일찍 보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끝냈냐가 중요하지. 이 클리닉은 여기서 막 그러면 2교시, 3교시 중에 선택인 거고 주말은 2교시, 3교시 중에 선택이 거. 그렇죠. 시간을 정할 수가 있죠. 네. 주말은 토요일을 다 선택이 돼요. 네, 토요일도 되고. 네. 딱 봐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과 있으면 아니면 조교생. 클리닉은 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저 1학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해요. 지아 그래? 제가 직접 다 해서 하나씩 체크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또 궁금하시죠? 그럼 선생님은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다 상담 전화 드릴 거예요. 기존에 재학생 어머님들한테는요, 반을 이렇게, 오늘 저희 다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 내로 반을 결정을 좀 할 거예요. 또 그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레벨별로 맞춰서 그래서 반을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 초에 저희 차부원장님이 연락 드립니다. 그럼 이제 클리닉은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유치원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하려고. 1학년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네,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1학년이 성적이 잘 나와야 돼서 제가 직접 다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저하고 조교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근데 조교가 아니라 그 조교 선생님은 다른 방법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진행하시고 제가 직접 대부분 다 할 겁니다. 질문할 시간이 좀 적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 응답의 시간이 좀 기회가 많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클리닉을 애들을 몇 명을 분포시키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제가 조정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제 제자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와서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거 없을까요?
이게 시간이 아니고 다른 질문인데요. 네네. 아까 선사고는 1등 컷이 95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강일권은 1등 컷이 따로 있어요. 지금 서사고 95점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대부분의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점수가 한 80점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서사고가 95점이 나왔다는 건 학교 시험 문제가 그만큼 쉽다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예를 하나 드시면 됩니다. 강일고등학교는 그보다 좀 낮아요. 그렇게 하시면 네. 또 뭐 질문할 거 없으세요? 정기적인 모의고사가 네. 수능에 관련 모의고사, 내신에 아니, 관련 내신 모의고사. 내신에 대한 모의고사. 네. 네. 질문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아직도 이상을 좀 쓰고 계시는 내신에 너무 집중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너무 어쨌건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수능에 어쨌건 취업하고 거기에 이제 어플시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방학 중에 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똑같은 수학인데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하고 수토가 과목이 다르잖아요. 내신할 때의 수학과 수능 대비를 위한 그 수학 공부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강일고등학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요. 아까 EBS 올림퍼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능 유형의 모의고사 문제를 주셨으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질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간단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대해서 되게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온전히 수능 대비 위주로 많이 진행해요. 근데 왜냐면 고3에서도 진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모의고사용 문제 가지고 내신을 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충분히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도 가능하죠. 근데 그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학교별로 그 반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요. 그때는 그 과목별, 레벨별로 나누죠. 왜냐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1학년 과정 끝났는데 수원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1학년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겨울방학이 되는데 이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수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수투를 들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수투 과목. 또 아이가 더 실력이 괜찮다 미적분도 가능합니다. 네. 뭐 이런 형태로 진행.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영어과하고 저희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좀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따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되게 높으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 다른 인격이 형성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에서 대부분 다 끝내고 보내겠다고 하는 취지가 그거거든요. 학원에 학교 집에 들어가서요 막 어머님들하고 다투고 뭐하고 그런 거는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학부모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하냐면 이제 학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학원만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열심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애들을 설득시키고 뭐하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어머님들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제가 되게 대성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아버님이 계셨냐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되게 좀 힘들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 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 자녀 애들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 한 명은 고려대하고 연대를 갔어요. 고려대하고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무조건 애들이 가기 전에 일어나셔서 신문을 무조건 보셨어요. 졸려 죽겠는데도 일어나서 신문을 항상 보셨어요. 아이들이 있는 사이에서는
책을 하나 보셨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당연히 그걸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되게 필요해요. 어머님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 네. 아이들한테 많이 지적하시면요, 네, 싸웁니다. 그죠? 막 뭐라고 하시면요, 애들이 됐어! 문 닫고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한테요, 열심히 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제일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또 주관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조금 더 이제 과목별로 나누는데요. 그때도 마음껏 편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사고 영어 내신 설명에 관련된 영상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아이를 이제 선사고 입학을 시키셨겠죠? 근데 선사고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한 학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학교인데 일단 이놈의 학교가 참 기준점이 없어요.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영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융합 지문이 다수를 이루게 되고 뭐 배제고 어휘 문제, 논리 문제 어느 굵직굵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학교들에 비해서 정말 시험 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결코 높진 않아요. 문항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 대비가 그렇게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대응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선사고 영어가 가장 독특한 시험이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다가 이제 자제분을 입학을 시키신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사고 어머님들께서는 다른 어머님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 유용한 정보를 잘 좋게 흡수시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선사고 영어 내신의 특징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프린트 사실 한국어로 따지면 영어식 표현을 하면 핸즈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은 뭐 그냥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저는 프린트라고 콩글리시를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보면 선사고는 이 프린트가 영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끝이다. 프린트를 정복하는 자가 선사고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린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술형과 융합지문, 서술형과 융합지문과 관련해가지고 한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 통념도 존재하고요. 그 통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왜 통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융합지문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설명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린트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아니 어느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교과서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도 않고 20% 미만으로 출제가 되고 80% 이상이 출제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프린트가 이렇게 80% 이상의 문제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린트를 정복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 선사고의 고득점 영어 시험 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기껏 해봤자 8장밖에 안 되는 그 프린트를 정복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첫 번째, 미리 나눠주질 않습니다. 매 주차별로 그냥 한 개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받아오면은 저는 나중에 일주일 뒤 이걸 또 받아보는 거고 또 받은 다음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주차에 또 수업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거죠.
한영고를 반대 사례의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름방학 이전에 2학기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 미리 좀 알려주더니 선행학습을 조금 하라는 학교의 친절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영고가 내신 범위가 50개에서 약 60개 정도의 외부 지문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알려주는 측면으로 인해서 비록 50개에서 60개이긴 하지만은 조금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 되게 좁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영고에 비해서 한 2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하루살이에요. 그 주차에 받은 프린트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거 시험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뭘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선제적 대응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미리 자료를 쫙 받으면 미리 자료를 또 다 준비를 해놓고 변형 문제, 예상 문제, 관련된 기출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겠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외부 지문 이미 존재하는 지문을 또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는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중심 소재를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시고 그 중심 소재와 관련된 글을 챗 GPT가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고 오다 보니 선제적 대응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한영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내신들이가 힘든 학교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단순하게 우리가 딸딸딸 암기를 한다라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 지문을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또 바꿔서 학교 시험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 저는 연계 문제와 연계 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연계 지문과 연계 문제와 관련된 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그 프린트만 가지고 내신 대비를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실제 그 상사고의 기출 문제 중에 일부고요. 요 내용은 교과서 3과에 있었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요 세 줄의 문장과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길다 보니 어머님들께서 살짝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요, 1, 2, 3, 4, 5번 선지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 선지 또한 꼼꼼하게 우리가 잘 읽고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선지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잘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흡사한 주제를 주어진 문장과 가장 흡사한 것을 하나 고르는 거. 어머니, 이 내용은요, 중학교 과정에서의 문제풀이법과 정말 180도 다르죠. 암기되어 있을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즉흥적으로 해석을 하고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학교 때 쌓아놨었던 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탭스 준비를 꾸준하게 해왔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 자체로서 수능 독해 영역에 미리 조금 노출이 많이 된 학생일수록 선사고는 그냥 시험 잘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바라보면은 내신 기간 5주에서 6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언정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하는 학습 방법은요, 일반고 아이들과 똑같이 외부 지문과 교과서 지문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저를 만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 내용과 프린트의 학습지 내용을 그냥 딸딸딸 암기하는 것 말고는 안 합니다. 왜? 중학교 내내 그렇게 암기를 해왔으니까. 하지만 객관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암기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애초에 작정을 하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선사고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수능적인 공부? 근데 우리 아이들도 수능 공부 시키면은 잘 안 하죠. 그래서 강제로 시켜야 돼요. 이제 뭐 그 내용과 관련된 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챕터에서는 선사고에서는 암기식 위주의 영어 학습법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과 융합지문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술형 관련해가지고 어머님들과 아이들 또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은요, 이 서술형 문제는 선사고에서,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이거 서술형 문제는 그냥 오픈합니다. 어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양식으로 출제를 할 거야. 그래서 너네는 그 문제에서 영작을 하면 돼. 자유롭게 너희들의 생각을 쓰면 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로 쓰면 돼요. 뭐 문법적인 거와 감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심지어 그렇게까지 크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은 어머님들이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양식에 맞춰서 문법적이고 그러니까 양식에만 형식에만 맞추어서 어떠한 내용이든 그냥 글을 쓰기만 하면은 12점 만점 중에서 10점 이상을 줍니다. 되게 잘 쓰면은 뭐 12점 만점 중에서 12점을 받겠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을 그냥 막 써놓기만 해도 일단 10점은 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못 쓴 학생과 굉장히 잘 쓴 학생의 편차가 2점밖에 안 되죠. 물론 2점 큰 점수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못 쓴 학생의 실력과 엄청나게 잘 쓴 학생의 실력의 격차는 엄청나게 큰 격차인데, 그 격차에 비해서, 실력의 격차에 비해서 점수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이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퍼져나갈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요, 이거 다 써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외워서 그대로만 쓰면은 설마 내가 쓴 건데 감점이 되겠니?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다 모범 답안을 각자마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다 나눠줬고, 당연히 10점 만점을 다 받았겠죠. 그래서 자신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학원을 통해서 100%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본다면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서술형은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융합 지문의 중요성인데, 이놈의 융합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하면은, 뭐 평소에 폭넓은 독서와 사고 배경,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의 내용이 뇌 발달 과정에 대한 학습지를 아이들이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청소년 시기의 학습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뇌 발달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뇌 발달 과정과 학습 능력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문을 챗 GPT를 활용해서 새롭게 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짬뽕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아이들 분명히 이 글을 읽다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거 내용 나와, 뇌발달 관련된 내용 나와, 알 거는 같아. 분명히 익숙은 해. 근데 모르겠어. 왜? 처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은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이 선사고의 영어 내신을 결정짓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중학교 영어 실력이 너무 없는 케이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실제 사례거든요. 실제 사례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들께서 해즈와 요거 아시죠? 요거 해즈랑 해브. 와, 너무 기초가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단순히
애가 너무너무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죠. 얘야, 여기는 S가 있잖니? 여기는 S가 없잖니? 그러면 S가 있는 게 단수야, 복수야? 그렇지. S가 있는 게 복수지. S가 없으면 우리 아유 단수지. 하니까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이와 1대1로 남아서라도 어떻게든 내신 대비를 잘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정도로 기초가 부족하면은 한 5주에서 6주 아무리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한들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새롭게 또 영어 지문 하나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다 보니 아무리 기존에 다른 지문으로 연습을 했을지언정 또 새롭게 나온 그 지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한두 문장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틀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술형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 융합 지문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 지문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 12월이죠.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선사고랑 거의 출제 흐름이 똑같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9번, 그러니까 외부 지문 1, 2, 3, 4, 5, 6, 7, 8 한 30개 중에서 9번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15번에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한 번 더 창의성 관련된 지문이었고, 이 창의성과 AI, 기타 등등과 관련된 내용이 또 교과서의 유사 소재로서 등장을 했었던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도 선사고처럼 융합 지문을 새롭게 창조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 지문 3총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세 가지 지문을 다 띄워놓고 이 세 가지 지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융합될 수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서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3번 경우의 수, 4번 경우의 수 쭉 나열해가지고 최소한 10개 이상의 경우의 수로서 융합될 수 있는 지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은 매번 수업 시간마다 융합 지문만 저와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융합 지문을 가지고 얘들아 요 내용 어디 있었던 건지 기억나니 너네 9번 지문에서 소재 퍼온 거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단다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서술형이 중요하다라고 떠드는 강사는 선사고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이걸 만들어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선사고의 내신을 결정짓는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렇게 수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말로만 선사고 내신 전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 지문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로서 저는 만들어 왔었고 증빙 자료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고 제가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어머님들께 아이의 학습 과정이라던가 학습 내용들 피드백으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카카오톡의 내용, 주간 학습 리포터 그런 내용을 여기 PPT에서는 막상 띄워보니까 그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머님들이 받은 그 자료집 안에 제가 다 넣어둘 테니까는 그러한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개강일은 3월 6일 목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회차는 주 2회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일은요, 우리가 화, 목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요일에는 8시부터 10시, 목요일은 5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학교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프린트 중심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프린트가 매 주마다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프린트 내용 그대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또 다른 내용과 또 다른 내용 막 융합하고 짬뽕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융합 지문을 제작할 수 있는 저한테 아이를 맡겨주신다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